그 다음 여기 과체류는 아니지만은 십자화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 이것들은 배추 종류들. 그 다음 북과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은 비슷한 식물체의 습성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슷한 식물체의 습성들이 이 장미들도 가지고 있다는 그럼 장미의 기본적인 비슷한 습성이 뭘까요? 꽃잎이 5개짜리, 가시가 있든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봄에 피는 것들.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이 길게 가지를 길게 자라면서 여러 개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형태들. 보기에서 보니까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나무, 딸기 나와 있네요. 우리가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토마토. 가지과네? 그러면 디귿은 무조건 틀린 거. 그러면은 1번, 3번에 해당하는 기역 디귿 있고 니은 디귿 있는 거는 무조건 틀린 것. 그 다음에 이게 블루베리가 여기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사과가 여기에 들어갈 거냐 이러한 것들로 즉 2번이나 4번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들은 그냥 이 정도 가지고도 선택을 즉 이 정도 가지고 찍어서 넘어가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만은 수업 시간에 문제 풀이가 들어가니까 즉 나무 딸기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 블루베리라고 하는 것하고 사과하고 즉 제일 많이 재배되어지고 있고 제일 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이 장미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진달래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진달래, 즉 블루베리가 왜 진달래과에 해당할 거다라는 개념들을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즉 블루베리가 어떻게 자라는데? 덩굴성을 띠고 자랍니까? 밭과 같이? 블루베리가 가지과 같이 이렇게 자랍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미가 이렇게 자라는 것들이 훨씬 더 맞죠. 그래서 장미들을 크게 키우고 또는 옆에 것들을 키워가지고 꽃을 한꺼번에 본다든지 하는 형태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이렇게 여러 개 가지의 관목들, 형태들로 자라는 거. 그래서 진달래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식물체를 과로 놓고 그 밑에 블루베리 의 형태들로 접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 딸기는 근데 나무 딸기는 우리가 잘 못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무 딸기는 우리가 다 딸기가 다 덩쿨성 해가지고 자라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꽃잎이 5장짜리로 그리고 장미와 비슷하게 가시를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 나무 딸기는 외국에서 주로 이야기되어지면서 얘네들은 과수작물로 분류를 거의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재배가 별로 안 되고 그냥 딸기 개념으로 해서 채소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정답은 사과와 나무 딸기가 장미과의 이 식물학적인 분류 속에 포함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수작물에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과수작물들이 이 장미과의 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문제 7번은 다음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 해가지고 162페이지로 넘어와서 가로를 보니까 뭐가 나와 있죠? 위과와 진과를 나왔네요. 분류 속에서도 과수작물의 분류, 거기에다가 꽃이, 과일이 어느 부위가 비대되어졌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 그 단어가 뭐냐? 위과와 진과, 가로가 나왔네요. 가로와 함께 꽃받기의 일부가 과육으로 발달한 열매. 그래서 대표적인 사과, 배 등등등. 이것들은 뭐죠? 자방 또는 씨방하고 꽃받기하고 같이 비대되어진 것. 진과는 뭐죠? 자방이나 씨방이 발육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자란 것들.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해라? 배꼽이 튀어나와 있는 것. 그 다음 배꼽이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이것들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형태. 진과와 위과로 크게 신경 써라. 그러면 별 어려울 거 없다. 보기에 수술, 꽃잎, 씨방, 주두. 그럼 보기 3번 씨방이 정답이 되겠죠. 당연히 씨방이 씨를 가지고 있는 곳,
그래서 꽃의 구조 내에서는 이 비대발육하기 전에, 즉 씨가 생기기 전에는 자방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씨방이라는 단어 말고 자방이 나오게 되면은 자방을 정답으로 체크하면 되겠죠.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는 다 진과와 위과를 가지고 어떻게 진과가 뭐고 위과가 뭐고 진과의 특징이 뭐고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분류에서 과수 분류들을 어떤 형태들로 말을 자꾸 바꿔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다는 거죠. 8번에는 진과가 아닌 것, 그럼 위과를 찾으면 되고 9번에서 위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뭐였죠? 앞에서도 나왔듯이 씨방과 꽃바퀴 부분이 같이 비대되어진 것. 보기에는 종자가 없는 과실을 말한다 나왔네요. 1번에 보기 종자가 없는 과실은 뭐죠? 단위 결과에 의해서 비대되어진 것. 단위 결과는 뭐였죠? 수분 수정을 했든지 안 했든지 종자가 발달을 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해. 즉 종자가 없지만은 과일이 비대되어지고 낙과하지 않는 것. 대표적인 과일은 딸기와 사과다. 그래서 이것들이 위과에 해당하는 거죠. 보기 3번은 씨방 상위가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네요. 이 씨방 상위가, 씨방 하위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되어 버리는 거죠. 즉, 꽃받침이 있고, 씨방이 이렇게 위에 있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진과, 그래서 이것들이 그대로 비대되어지면 과일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위과는 어떠냐? 꽃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 씨방이 쭉 들어와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꽃잎이 여기 있고, 꽃 수술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비대되어질 때 여기가 같이 비대되어져 버리니까 여기는 쑥 들어가고 과일이 이렇게 비대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들로 이야기하는 거고 씨방상위가 그래서 진과의 대표적인 겁니다. 씨방만이 비대 발달한 과실이 진과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10번은 진과를 물어봤습니다. 위가 다 빼고 진과는 뭐죠? 손잡이 있고 배꼽 위로 있는 것, 핵과류, 복숭아 바로 나와버렸네요. 11번 화탁의 일부가 과육으로 발달한 위가 또 나왔습니다. 사과배가 대표적인 거죠. 딸기도 마찬가지, 무화과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과가 섞여 있는 거 빼야 되고 배가 섞여 있는 거 빼야 되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은 둘 다 진과이고 그래서 2번이 위가, 사과와 배가 정답이 되겠네요. 12번은 과수를 분류할 때 진과와 위가 말고 식물체의 꽃 내에서 비대되어지는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나타난 인과류, 준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각과류라고 하는 5가지 분류 방법으로 해놓은 것들을 시험 문제에 푸는 것들입니다. 이것들도 다 인위분류법, 원회적 분류법에 해당하고 과실의 비대 특성에 따라서 분류할 때 옳게 짝지어진 것, 맞는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인과류는 뭔데? 인과류는 사과배였죠. 준인과류가 감귤 그리고 감이었죠. 그러니까 보기 1번, 보기 2번은 그대로 바뀌었네요. 보기 3, 핵과류는 뭐죠? 복숭아 자두인데 포도가 장과류이죠. 각과류가 밤, 호두, 그러니까 보기 4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러면 뭐죠? 이 분류를 그대로 또 다 나와버렸네. 그러면 이것들이 또 13번의 문제에 보니까 인과류에 해당하는 거, 사과배. 답 바로 1번, 보기, 기억, 미연. 그 다음 14번, 장과류, 장과류, 포도. 여기에다가 베리 종류들 또 들어가겠죠. 장과류 모두 고르시오. 사과, 인과류, 복숭아, 핵과류, 포도, 나무 딸기 또는 블루베리 다 장과류에 해당합니까? 그러니까 미연, 리얼. 14번은 3번이 답일 거고. 15번 또 비슷하게 나왔네요. 장과류, 또 장과류 나왔습니다. 하나도 보기 블루베리하고 배만 바뀌었네요. 정답은 또 미연, 리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어지는 거. 즉 우리가 이렇게 쭉 보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문제가 계속 조금씩 바뀐다는 그 말은 인과류 시험 문제 나왔다고 인과류만 기억하지 말고 핵과류 시험 나왔다고 핵과류만 기억하지 말고 즉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어지면 이걸 한 방에 같이 딱 연결해 놓으면 그것들을 수정, 변환시켜서 출제되어지는 것들은 다 계속
정답을 맞힐 수 있게 되겠죠.